얼마 전 3월 4일 애플이 뉴스룸을 통해 맥북 에어 M3를 공개했습니다. 일반인이나 학생분들은 아마 맥북 에어 모델을 많이 구매하실 텐데요. 저 또한 현재 M1 맥북 에어를 3년째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맥북 에어 M3를 진짜 구매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엔 한 번 더 존버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출시된 맥북 에어 M3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제가 왜 구매해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했었는지에 대해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3월 안에 구독자 2,000명 진짜 넘고 싶습니다. 저는 새로운 맥북 에어 M3가 공개되자마자 칩셋 성능부터 찾아봤습니다. 현재 맥북 에어 M1을 사용하다 보니 성능이 많이 개선됐으면 진짜로 구매할까를 고민했었거든요. 그런데 성능 비교를 본 순간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왜냐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메인으로 비교하고 있는 기준치가 인텔 맥북 에어였기 때문이죠. 영상 편집 성능을 비교한 그래프를 보시면 이번에 나온 맥북 에어는 4년 전 맥북 에어보다 13배나 성능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년마다 괄목할 만한 성능 개선을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이제 인텔 맥북을 비교하기엔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다른 케이스들을 보는데 또 게임이랑 3D 렌더링은 M1 맥북 에어와 비교해서 보여주더라고요. 3D 렌더링 성능이 M1 에어보다 눈에 띄게 좋아진 점은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아마 M3 칩에 적용된 레이트레이싱과 다이나믹 캐싱 덕분인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아마 3D 렌더링을 메인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맥북 에어는 쳐다도 안 보시고 바로 프로나 맥스를 생각하지 않으실까 합니다. 그럼 일반적인 사용 목적에서 맥북 에어 M3는 M1이나 M2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먼저 M1부터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이미지 작업의 경우엔 최대 40%, 엑셀 같은 문서 작업은 최대 35%, 그리고 파이널 컷 영상 편집은 최대 60%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M2와 비교하기에는 사실 칩셋의 차이는 거의 미미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M2 맥북 에어가 M1 대비 최대 1.4배 빠르다고 나와 있는데 M3 맥북 에어는 M1 대비 1.6배이기 때문이죠. 즉 칩셋의 성능에 대해서 정리해보자면 M1 에어에 비해선 조금 개선이 되긴 했으나 M2 에어랑은 거의 또이또이한 수준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영상 초반에 이번 맥북 에어 M3 구매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칩셋도 거의 차이가 없는데 제가 뭘 보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맥북 에어 M3를 보면서 칩셋의 성능에서는 조금 아쉬웠지만 외장 디스플레이를 최대 2대까지 지원하는 것과 와이파이 6E가 적용된 점은 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맥북 에어를 사용하면서 대부분 만족하고 있지만 딱 하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외장 모니터를 한 대밖에 사용 못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회사에서도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고 집에서 유튜브 작업을 하거나 웹서핑을 할 때 창을 여러 개 띄워두기 때문에 외장 모니터 한 대로는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사실 맥북 에어 사기 전에는 듀얼 모니터가 안 되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외장 모니터 2대를 사용하기 위해 프로로 넘어가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맥북 에어 M3에서 외장 모니터 2대가 지원이 된다는 거죠. 물론 노트북 덮개를 덮었을 때, 즉 클램쉘 모드에서만 지원이 되긴 하지만 전 원래 듀얼 모니터를 쓰게 되면 맥북을 맥미니처럼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업한 유튜브 영상들의 퀄리티는 파이널 컷에서 심하게 버벅거리는 수준도 아니기 때문에 M3 에어에서도 성능이 부족할 거란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존 M2 에어까지는 와이파이 6까지만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6E까지 지원해 주더라고요. 와이파이 6와 6E의 차이에 대해 쉽게 말씀드리면 6E는 6 대비 최대 3배나 넓은 대역폭을 제공해 체감하는 와이파이 속도는 2배까지 빨라진다고 합니다. 이전에 올린 아이패드 프로와 에어 스펙 비교에서도 에어는 와이파이 6, 프로는 6E를 지원할 정도로 끝난누기로 써먹는 스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M3 칩이 탑재되는 맥북은 에어까지 모두 6E를 적용해줘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M3 칩셋 자체의 성능, 그리고 외장 모니터와 와이파이를 빼면 이번 새로운 맥북 에어에선 크게 눈여겨볼 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맥북 에어 M3를 구매할 만한지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제 생각에는 극히 일부의 M1 사용자 말고는 딱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보통 맥북 에어는 맥북 입문용으로 구매하시거나 가성비로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성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M2 에어가 20만원 더 저렴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제품이 출시가 된다면 쿠팡 같은 곳에서 특가가 뜰 수도 있기 때문에 가성비로 입문을 생각하신다면 M2 에어가 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제품의 신선함을 좋아하시는
원하시는 분들은 M3 에어로 깔끔하게 입문하는 것도 충분히 좋습니다. 이전 대비 특이사항이 많지 않다 뿐이지 나쁜 노트북은 절대 아니거든요. 반면 맥북 에어 M3 구매를 추천드리는 일부분의 경우는 M1 사용자인데 주로 집에서 외장 모니터와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모니터 2대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 딱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번에 구매를 진지하게 고려했었어요. 근데 기본으로 제공되는 램 8기가와 256기가의 SSD 용량은 이제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이거를 다 업그레이드 하자니 200만원이 넘는데 이럴 바엔 차라리 맥북 프로가 낫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 M4나 M5 프로까지 버텨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맥북에 M3가 나왔지만 외장 모니터 2대 지원과 와이파이 6E가 탑재된 것 말고는 큰 특이점은 없다. 가성비, 입문용이라면 차라리 M2 에어 특가를 기다려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다만 M1 에어를 사무용이나 적당한 영상 편집으로 사용하는데 외장 모니터 한 대가 답답하시던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